안녕하세요. 잡스TV 현이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수동 등록 도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한 개를 수동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저와 같이 따라가 보시면 수동이 생각보다 쉽구나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편부터는 이 수동으로 올린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수동 상품 업로드에 대해서 전혀 쫄지 마세요. 이번에 등록할 아이템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파이어TV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 스마트스토어에 들어왔고 상품 등록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품 등록, 복사 등록,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럼 이 파이어TV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파는지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보면은 파이어TV 해가지고 TV 셋톱박스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TV 셋톱박스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를 그러면 셋톱박스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TV 셋톱박스가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해줘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상품명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빨간 점들이 있어요. 이 빨간 점들은 뭐냐면 필수 사항이에요. 꼭 넣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이 빠지면은 그 상품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상품명을 등록해 볼까요? 아마존에서 보면 이 파이어TV 스틱 4K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상품명을 등록을 해요. 근데 한글 제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존 파이어TV 4K 아마존 파이어TV 스틱 4K 이렇게 제목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판매가예요. 이 판매가는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제가 무료 강의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인데 보면 이제 오늘 날짜 써볼게요. 22년 03년 16일에 제가 이제 파이어TV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파이어TV 스틱을 URL은 어떻게 되냐면 URL은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구입가는 37.99가 되죠. 37.99를 입력합니다. 환율은 1,300원 돼 있고 배송료 만원에 판매액은 저는 8만원에 판매를 하고 최종 마진 13,000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만원이죠. 8만원을 입력을 해요. 요 해당 엑셀 자료는 저희 카페 자료실에 넣어 둘 테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될 거예요. 네이버 수수료, 구매대행 수수료, 부가세, 카드 수수료가 빠진 최종 마진이 남는 엑셀 문서니까요. 이걸로 기본 리스팅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통화 같은 경우는 USD를 넣게 되면 이제 위에 설정한 대로 1,300원이 나오고 CNY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1175, JPY를 넣게 되면 11.1 해서 실제 얼마로 적용이 되는지 한화로 환전이 되고 배송료 넣고 관세가 만약에 200달러가 넘게 되면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150달러를 넘게 되면 관부가세까지 계산이 돼요. 내가 팔고 싶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최종 마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엑셀 자료예요. 그러면 다시 저희는 상품 등록으로 가볼까요? 일단 판매가 8만원으로 정하고요. 할인가는 당장 크게 할인해서 판매할 이유는 없으니까 할인 안 해요. 그리고 빨간 표시도 안 돼 있죠. 판매 기간 같은 경우는 할인해서 얼마 기간 동안 판매를 할 거냐라는 거고요. 저희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과세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재고 수량은 저희가 아마존 상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99개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에는 뭐가 있냐면 선택형 옵션과 직접 입력 옵션이 있는데
저기 아마존 상품을 보게 됐을 때 보면 파이어 TV가 있고 파이어 스틱 라이트가 있었네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하나만 선택해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옵션은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고 싶어요. 나는 파이어 스틱과 파이어 스틱 라이트까지 판매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옵션명 하나죠. 그리고 옵션 입력에 옵션이라고 놓고 뭐였죠? 파이어 TV 스틱 4K하고 스틱 라이트가 있었죠. 그럼 스틱 4K가 있고 스틱 4K 그리고 스틱 라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고 이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누르게 되면 보면 아래와 같이 스틱 4K가 있고 스틱 라이트가 있죠. 재고 수량은 저희는 다 99개로 해놓을게요. 99개로 해놓으면 그리고 선택 목록 일괄 수정을 누르게 되면 재고 수량이 99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 99개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옵션이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합산인 수량이 198개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옵션가가 있죠. 이 옵션가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금액이 아까 8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이트 금액은 2만원이 더 비싸다 하면 여기다 2만원을 더 넣어주게 되면 기본 4K는 8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고 이 스틱 라이트는 2만원을 더 추가한 10만원에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설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설정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 이미지를 설정할게요. 대표 이미지의 권장 사이즈는 1000인데 저희는 일단 편하게 그냥 저장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미지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하나만 저장을 해갖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하나를 저장한 거를 올려서 올라갔죠. 추가 이미지도 똑같은 걸로 한 번 더 올릴까요? 이렇게 올리고 그럼 이번에는 상세 설명을 써볼까요? 상세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상단에는 제목을 써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사진 한 장을 붙여주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설명이 있겠네요. 설명.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도 한번 붙여주고 이건 여기서는 저는 그냥 이거 한국어 번역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이런 또 엄청난 설명들이 있네요. 쭉 긁어다가 이것도 쭉 긁어요. 뭐 적당히 긁으면 돼요. 다 안 넣어도 되니까 긁었죠? 그럼 여기다 또 붙여주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러면 쭉 올라왔죠?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끝나는데 실제 판매하실 분들은 위아래 구매 대행의 방법이라던가 우리가 판매하는 사용자의 정책들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입기 때문에 구매 대행 판매는 언제부터 발송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고 AS는 어떻게 되고 반품 환불에 대한 정책들을 상단이나 하단에 기재를 해가지고 구매자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저는 그건 생략하고 이렇게 상품을 등록했으면 요거를 등록하기로 할게요. 등록을 했고요. 이제 상품 주요 정보 이것도 빨간색이네요. 볼까요? 모델명 저는 모델명은 여기 제목에 그대로 있는 파이어 TV 스틱 4K로 하겠습니다. 모델명 브랜드는 써있죠. 여기 아마존 제조사 뭐 아마존이겠죠. 아마존 그리고 이 보면 상품 속성이 있죠. TV 셋톱 박스 상품 속성이 있죠. 이 상품 속성은 저희 처음에 카테고리를 잡잖아요. 이 카테고리 잡으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상품 속성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상품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 속성을 넣어주면 검색에 좀 더 용이할 거예요. 그럼 이 TV 셋톱박스의 상품 속성은 뭐가 있는지 볼까요? 뭐 방송 수신, 이건 방송 수신은 따로 되는 건 없고, 적용 TV는 디지털 TV나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OS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용도를 보게 되면 TV 연결용, 또 뭐가 있을까? 쭉 보면 파이어 TV 전용, 뭐 이런 몇 가지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구매자들이 검색할 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마트 셋톱 박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요.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KC 인증 있어요. KC 인증은 저희는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KC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KC 인증이 필요한 몇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는 그런 카테고리를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KC 인증 없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단에 옵션으론 구매 대행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증 정보는 필요 없고 원산지를 입력을 해야겠죠. 원산지는 수입산, 북미, 미국으로 정하고요. 수입사 입력은 그냥 구매 대행이라고 쳐놓을게요. 상품 상태는 신상품과 중고상품이 있는데, 리법 하시는 분들은 중고상품을 체크하면 되고, 아닌 분들께서는 신상품을 체크해 놓으면 될 거예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파는 해당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어떤 절차를 받았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를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 제품은 상세 설명을 다 상세 페이지에 녹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외부에 별도로 써줄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돼 있죠. 이걸로 전체 입력해서 상세 페이지 내에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굳이 체크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상품 상세 참조로 모두 체크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끝났고요. 요 다음에 할 건 이제 배송비 정책이 있어요. 배송 여부는 일단 저희는 당연히 배송이고, 배송 방법은 택배겠죠. 그리고 일반 배송으로 할 거고, 주문 제작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묶음 배송은 불가죠. 뭐 묶을 수도 있긴 한데 구매 대행 특성상 묶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묶음은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데, 이 상품을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좀 고민을 해서 책정을 해요. 아까 보면 상품가를 저희는 8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무료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상품가를 6만원에 하고 유료로 바꾼 다음에 이 기본 배송비를 2만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배송비를 많이 올려놓고 3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상품가를 낮게 책정해서 가격이 좀 싸게 보이는 효과를 노리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거 싫어하는 고객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에 맡길게요. 기본 배송비는 판매가의 50%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판매가 8만원을 잡았으면 4만원 이상은 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책정이 안 될 거예요. 저희는 일단 상단에 배송비 없이 8만원을 모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료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건 제주도 도서상관에는 추가 배송비를 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저는 배송비 제주도 4,000원을 받는다고 책정을 해놨어요. 반품비에 관한 정책도 있는데요. 저는 반품 배송비 5만원, 교환 배송비 1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품 판매가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해주면 돼요. AS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의 이제 AS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AS 전화번호라던가 AS 안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도 일단은 땡땡땡땡으로 놔두고, AS 안내는 상세 페이지에 다 녹여놓을 거니까 이렇게 상세 페이지 참조로 놔두면 돼요. AS 전화는 실제로 그 상담 전화 번호 넣으면 되니까요.
판매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상담 전화번호를 직접 넣으시면 돼요.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추가 상품이 있어요. 추가 상품은 뭐냐면요, 만약 우리가 카메라를 판다고 치면 카메라를 팔고 그리고 카메라 가방이나 카메라 필름을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카메라 가방, 카메라 필름 같은 경우를 추가 상품으로 넣어서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 추가 상품으로 해서 원 상품보다 추가 상품을 판매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구매 혜택 조건을 보게 되면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구매 대행하는 분들은 보통 상품가에 배송비를 녹이거나 배송비를 분리하거나 하는데, 만약에 상품을 한 개나 두 개를 주문하게 된다면, 한 개를 초과해서 두 개를 주문하게 된다면 상품 배송비를 별도로 책정해 놨을 경우에 마진율이 틀려져 버리게 되고 저희가 손해가 나게 돼요. 그런 손해나 오류를 범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행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건 1회 구매 시 최대 구매 수량이에요. 대부분의 판매자 분들께서는 1회 구매 시 최대 수량을 한 개로 책정을 해 두도록 합니다. 만약에 요거를 세팅을 잘 해서 배송비랑 판매가 정책을 잘 만들어 둔다면 회당 구매 수량을 올려도 되게끔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 상품마다 디테일하게 하기엔 너무 힘들다 싶으면 1회 구매당 하나가 가장 노멀하고 평범해요.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태그가 있겠죠. 이 검색어 태그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유입 검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 TV, 인터넷 TV 보기, 디즈니 TV, 넷플릭스 스트리밍, 뭐 이런 식으로 유입 검색어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관련 사이트들을 통해서 쉽게 키워드들을 받아올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입력이 다 끝났고요.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상품이 저장되게 되고 실제 내 스토어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저장하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에서 내가 실제로 올린 상품을 볼 수도 있고요. 판매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한 번씩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떤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상품을 판매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상품 관리를 누르게 되면 이제 상품 코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등록한 상품의 상품 번호가 돼요. 저는 이 번호를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엑셀 자료에서 이제 등록을 해놔요. 그렇게 되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상품 번호로 제가 어떤 상품을 소싱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상품을 검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서 상품을 직접 수동으로 등록하는 노하우를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수동으로 상품 하나를 꼼꼼하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 개의 상품 그리고 하나의 상품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